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진아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부에서까지도 그걸 인정해주고 아주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 여겨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북한도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중이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 고 하는 그 중이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요. 애들이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애들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많은 제가 한 5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만나고 또 500명 이상의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몇몇 유형으로 이 중2병의 증상들을 한번 묶어봤어요. 다양한 증상들을 제가 엮어서 몇 가지 유형으로 한번 묶어봤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과 부모님이 가장 걱정인 것, 이렇게 나눠서 한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우리랑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연애 집착. 그죠? 애들이 다 목표가 솔로 탈출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얘가 마음에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10대 때 우리도 다 해봤고 그래서 얘랑 사귀고 싶어요. 그것까지는 우리도 다 이해해요. 우리도 이렇게 꽉 막힌 부모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떠냐면 좋아하는 애도 없는데 목표가 솔로 탈출이에요. 무조건 누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 그래?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반응이죠. 아이들한테 연애라고 하는 것, 이성교제라고 하는 거는 성인들, 부모님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가 아니에요. 그냥 만나보는 거고 재밌는 놀이 같은 거죠. 안 해보면 내가 뭔가 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적 떨어질까 봐. 더 이상한 건 떨어질 거 없는 성적의 부모도 걱정한다는 거. 더 떨어질까 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혹시 너무 진한 스킨십이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될까 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보고 연구하고 한 결과 중학생들은 너무 진한 성적인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많이 안 해요. 대부분은 뽀뽀 쪽까지 할 수 있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애들이 알아서 교통정리 잘 하고요. 못하면 주위에서 친구들이 막 도와주는데 언제 교통정리가 안 되느냐? 엄마가 끼어들 때. 아마 내 애 아니고 우리 반에 어떤 애가 누구누구랑 사귄다. 우려의 목소리가 엄마들한테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우리 애가 누구를 사귀는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다른 엄마들을 만났는데 우리 애가 큰일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아니 우리 별거 없는데 근데 난 누굴 믿나요? 내 친구들 믿나요? 내 애를 믿나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내 친구들을 믿죠. 그러면 이제 갈등이 발생한다. 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님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하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진로 문제예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엄마, 아빠, 심지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까지, 삼촌까지 걱정하는 문제가 바로
진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 그림에 이제 머리띠 100점 이렇게 써 있는데 100점 맞는 아이들이 진로 고민이 더 많을까요? 100점 못 맞는 아이들이 진로에 가는 고민이 더 많을까요? 100점 맞는 애들이? 100점 맞는 애들이 진로에 관한 고민이 더 심각해요. 많은 건 아닌데. 100점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진로에 관해서 고민할까요? 100점 못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고민이 더 클까요? 100점 못 맞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커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수록 고민이 큰데 부모들은 애들이 공부를 못할수록 고민이 많죠. 그런 대화가 되겠어요? 근데 부모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진로에 관련된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심각한 고민, 꿈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꿈이 없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줍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제가 거기다도 괜찮아. 야, 걱정하지 마. 왜요? 야, 어차피 꿈꾼다고 그대로 되지도 않아. 얘는 꿈도 있고요. 자기 길로 막 벌써 막 뭐도 하고 그러거든요. 야, 그런다고 얘가 지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얘가 매우 불쾌해하죠. 괜찮아요. 꿈이 있으니까요. 꿈이 없는 애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냥 지내요? 사실 아이들 스스로는 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데 이게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꿈이 많아요. 이해가 가시죠? 자기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막 100점 이렇게 맞는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야, 넌 공부 잘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공부 잘하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마음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저를 좋아한답니다.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야, 뭐라도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랬답니다. 그치, 뭐라도 되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뭐라도 되느냐? 나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가가지고 연도 뭘 해?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아이들이 꿈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농담 같지만 꿈은 언제 꾸나요? 자야 꿉니다. 근데 애들이 잘 시간이 없잖아요.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 정신적으로 잘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죠. 틈만 나면 어떻게 놀아봐야지. 사실 아이들이 많이 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껏 편안하게 놀지 못하기 때문에 짬만 나면 놀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냥 곧 짬만 주지 마시고 그냥 시간을 조금 많이 주시면 애들이 하다가 놀다 지치면 뭐 하고 놀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하고 놀 때 사람마다 노는 방법이 달라요. 그동안 해봤던 많은 것 중에 재밌었던 걸 하고 놀아요. 그러면 내가 해봤던 게 2가지 있는 사람과 내가 해봤던 것이 한 10가지 있는 사람 중에 놀이거리를 많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놀아본 사람이 놀거리도 금방 찾고 시간이 났을 때 뭘 해야지? 하고 하는데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나잖아요. 뭘 하고 놀지? 그 생각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거 할 때 기쁘지? 나는 어떤 거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아하지? 주위에 시끄러울 때가 좋은지 조용할 때가 좋은지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듣는 걸 좋아하는지 조용히 앉아서 애들 노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지 뛰어들어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야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찾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되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아무것도 안 되느냐?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학원 가야 돼서요. 꿈이 없어요. 공부해야 돼서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애들은 결코 꿈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래요.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꿈이 없으면 없다고 뭐라 그러고, 꿈이 많으면 도대체 정신 못 차리고 이것도 된다 그랬다 저것도 된다 그랬다가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이제 너의 현재 입장을 생각해봐. 네가 그게 되겠냐? 걔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야, 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과 지내는 아이들은 그거 못 됩니다. 근데 엄마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야, 그거 너한테 되게 잘 어울려. 그러면 걔는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난 그게 될지 안 될지 네가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그럼 걔는 정말 뭐가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뭐라도 되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내가 뭐가 될까를 생각하고 노력하느냐 하면 항상 뭐가 되려고 준비하고 뭔가 열심히 사는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아이들은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야, 난 다 살았어. 네 맘때 다 했고 이제 나는 이제 쉴 거야. 아, 쉬면 되는구나. 아이들은 우리가 어릴 때, 그만할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현재의 우리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중요해요. 야, 너는 네 할 일에 나는 내 갈 길 가야 되거든? 아, 자기 갈 길 저렇게 가면 뭐라도 되는구나. 근데 우리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 아이도 뭐 외국에 가겠다는 등 무조건 일단 뭐 외국 유학부터 보내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이는 외국 유학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왜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왜 수학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는 거죠. 외국은 수학이 쉽대 엄마. 내가 왜 쓸데없이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수학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돼? 외국 유학 보내줘.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외국에 가면 그 어려운 수학을 영어로 배워야 된다는 걸 생각해. 우리 아이의 반응이 그 이후로부터 유학 얘기를 하지 않아요. 괜찮죠? 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얘가 분명히 유학을 포기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해서 이런 애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중2병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해 보면 아이들을 믿고 좀 기다려주는 거. 아이들도 자기 생활과 자기 달라진 자기 모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만 쉽지 않을걸요. 속 터지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효과는 굉장합니다. 제가 그 효과를 실제로 몸으로 보여준 사람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참 못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성적표 도장을 받아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도장을 안 줄 거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도장을 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앉혀놓고 딜을 했어요. 내가 성적을 정말 못 받아왔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성적이다. 한 20등 떨어졌으니까요. 한꺼번에. 제가 등수를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남들에게 얘기했더니 전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교가 아니라 반에서 그 등수를 한 거죠. 근데 내가 성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근데 성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니 도장을 달라. 내가 훔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훔치지 않았다. 주면 내가 찍고 다음 달에는 반드시 성적을 올려서 가지고 오겠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도장을 주셨어요.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도장을 주면서 저 같으면 야 찍어가. 근데 야 솔직히 말해도 몇 등이나 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야단 안 찍게 밝혀.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는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 여태까지도 제가 그때 몇 등 했는지 모르세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 다음 달에 엄청나게 오른 성적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3, 4등 오른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몰래 도장을 찍고 그 다음 달 성적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약속한 바가 있어서 성적표를 공개하고 가지고 왔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오르진 않아. 조금 올랐다. 그랬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너 그럼 지난달엔 이거보다 더 못했어?
그 얘기만 하고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거기다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는 그런 애야. 우리가 믿고 도장을 주고 네가 그 다음 달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애야. 야, 내가 너를 믿는데 뭘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근데 그 말이 제 머리에 딱 박혔어. 아, 나는 그런 애구나. 아, 나는 성적이 잘 못 나올 수도 있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못 할 수도 있는 애지만 내가 할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하는 그런 애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보고 자랐으니까요. 아이한테 이제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아이가 시험 봤잖아요. 중간고사. 시험을 엄청나게 잘 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왔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엄마 난 쓰레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막 오버해가지고 엄마 나 대학 못 갈 것 같아. 엄마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내일 잘 봐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엄마 기말을 준비해야겠어. 그럼 이제 중간고사 포기한다는 뜻이죠. 나머지 이틀 3일은. 참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어차피 일찍 왔는데 나가서 점심 먹고 야 너 저기 운동화도 하나 사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쇼핑할래? 그랬더니 애가 정색을 하면서 정신 차려. 그게 고등학생 딸 엄마가 할 소리야?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엄마 그러다 진짜 내가 쇼핑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아유 네가 그런 애가 아닌 걸 다 아는데 뭐. 그리고 뭐 쇼핑하면 하는 거지. 아까 그 말이 진심이라니까. 인생에서 시험 한번 망쳤다고 큰일 나겠냐? 다만 다음에는 네가 노력하는 애라는 걸 내가 알잖아. 그렇지 내가 좀 그런 애지. 반응이 이거예요. 저랑은 좀 달라져. 우리 부모님 훌륭하구나. 이래야 되어야 되는데 이걸 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훌륭하구나. 내가 좀 그렇지? 엄마를 훌륭하다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훌륭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걸 못 믿고 신뢰 안 하고 신뢰하는 척만 하거나 신뢰를 못하면 아이들도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엄마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엄마 가식 쩔어요. 우리 엄마 사실 교양 없거든요. 엄청 잘난 척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이름을 부르면서 민준아 엄마는 민준이를 믿는데 혹시 여자친구랑 뽀뽀 같은 건 하지 않지? 엄마는 널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어요.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도 알고 엄마도 아는데 이 아들한테 야 넌 좋겠다 니네 엄마가 너 믿어서 가식 쩔어요. 우리 엄마 되게 교양 없거든. 되게 교양 있는 척해요. 왜? 믿으면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안 믿으니까 민준이를 믿는데 그럼 거기를 끝나야 되는데 뽀뽀 같은 건 안 하지? 라고 말하는 거는 안 믿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반응은 어떠냐? 아빠들은 생각보다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아이들은 아빠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정말 싫어해. 그래서 야, 니네 아빠 너랑 얘기하려는데 왜 싫어해? 뭐가 문제일까요? 아빠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아빠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네 맘때는 뉴스에서 지금 하는 말 이해가 가? 뉴스에 안 나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뉴스를 보고 그 얘기를 또 하면서 잘 들어. 야, 너 똑바로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 가서 공부해.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나와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왜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됐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다. 이 아이의 생각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이야기를 듣고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하고 좀 기다리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화는 좀 해야 되겠고 사실 믿음은 좀 안 가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도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하니까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를 되게 믿고 싶거든. 근데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이야. 너 나에게 믿음을 줘. 이러면 안 되고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이야. 근데 사실 내가 너를 별로 믿어본 적이 없잖아. 왜? 우리 엄마도 날 안 믿었거든. 그래서 연습하는 중이니까 좀 이해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런 거는 수용해 줄 수 있는 애잖아. 야, 다른 집 애들은 엄마가 이렇게 하면 엄마 무시하는데 야 너는 그런 애는 아니잖아. 자기가 그런 애라도 그런 애 아니라고 말하는데 거기다 나 그런 애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솔직한 표현을 하면서 좀 자신감을 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많이 하십니까? 칭찬 할 게 있어야죠. 그죠? 뭐 할 게 있어야지. 어릴 땐 칭찬 많이 하셨죠? 언제 칭찬했어요? 밥 안 흘리고 먹으면 칭찬해요. 길 걷다 맨날 넘어졌는데 안 넘어져도 칭찬하고 엄마 이거 귤이야. 그러면 귤 보고 귤이라 그래도 칭찬해. 이렇게 똑똑하다니. 근데 이제 칭찬할 게 없어요. 칭찬에도 방법이 있다. 자, 칭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당연한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뭔가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당연한 일을 칭찬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돌아온 걸 칭찬한답니다. 야, 넌 어떻게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냐? 그 아들이 집에 맨날 안 들어와? 야, 매일 안 들어올 수도 있어. 네 나이 때 그게 가출인데 너는 가출을 안 하잖아. 야, 네가 매일매일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하다 칭찬할 게 없어서 야, 너는 어떻게 밥도 안 흘리고 밥을 먹냐? 내가 바보야? 그러잖아요. 그 나이 때 밥을 흘리고 먹으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당연한 거 했을 때 칭찬을 하는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별별 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고 정말 내가 밥도 안 흘리고 집에도 잘 오는 게 내가 좀 아싸 이런 느낌이 들려면 진심으로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많이 가능한 한 언제든지 수시로 별거 다 칭찬하는 거죠. 자고 일어났을 때 저는 야, 넌 어떻게 자다 일어난 얼굴도 이쁘냐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래도 못생기진 않았어요. 저보단 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예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 칭찬 너무 많이 해서 애가 잘난 척하게 될까봐 또는 과대하게 자기를 평가할까봐 아이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넌 어떻게 자고 일어난 얼굴도 이렇게 이쁘냐? 그러면 내가 한미모해. 그래도 얼굴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칭찬을 하느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야, 너 그림 너무 잘 그린다. 너 화가 되라. 이 세상에 화가 천지예요. 근데 어떤 칭찬을 하느냐? 야, 넌 어떻게 이런 색깔을 칠할 생각을 했어? 듣도 보도 못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넌 정말 색깔 감각이 뛰어나다. 남들도 다 쓰는데 야, 나는 못해. 아니면 야, 어떻게 요거랑 똑같이 그림을 그렸어? 야, 너는 관찰력이 좋은가 봐. 그런 칭찬을. 그래서 칭찬은 항상 평가가 아니라 감탄을 섞어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칭찬은 잘했다. 이거 평가라고 느낀 다음에도 잘하라는 거야? 뭐야?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칭찬 1위는 훌륭하다랍니다. 혹시 자녀들한테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뭐 훌륭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앞에 야, 너 이래 하니까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 없이 잘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 야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쑥스럽다고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쑥스러워서 못하면 그냥 아이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도 극복을 못하면서 아이한테 어떻게 병을 극복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성장하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시고 훌륭하게 큰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면, 그래서 그걸 말을 좀 했으면 나는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만 잘 클 거라고 믿어.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이제 드디어 단절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 정도면 좀 얘기할 만해. 이제 그때 함정에 빠지죠. 이게 막 다다다다다 하면 안 돼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언제 기분 나쁘냐면 됐어 알았어 이럴 때죠. 근데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 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쳐다보고 얘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쳐다보고 살짝 미소를 좀 안 지어지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웃으면서 너랑 대화하려고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를 할 게 없잖아요.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칭찬할 때도 뭐 이렇게 헐. 애들 다 알아요. 아, 내가 이런 걸 잘했구나. 헐보다 조금 더 많은 걸 하고 싶다. 대박을 붙이면 좋아요. 헐, 대박. 요렇게 시작하시면 일단 관계 형성은 잘 된다. 너무 늦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아이들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50년 이상 같이 살 거기 때문에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20년 키워주고 앞으로 그 이후를 아이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거니까 절대 미치지 않는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헐, 우와, 야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중2병은 뭐 아이들의 문제니까 자기네들이 해결할 거고 중2 부모병으로부터는 깔끔하게 치유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2병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딸이라 화장품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보다 더 큰 파우치에 각종 화장품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됐어요. 네가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중학생이. 안 된다로 일관했어요. 애가 화장을 안 하더라고요.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야, 니네 애 길거리에서 봤는데 화장하고 다니더라? 우리가 중학생 때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촌스러운 얼굴이 나온 거예요. 애들 방이 다 지저분하죠. 이래 갖고 공부가 되겠니? 공부되는데 야 너는 양심도 없냐? 내가 네 방을 치우는데 넌 나가냐? 아이들은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청소하기 편하다고 나가주는 거죠. 조금 뭔가 이해하려고 해도 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